그 8월 2일 날 합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1년 가까이 싸워왔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재지.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시큐스트를 포함한 이자 제한법이 미국의 성장률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S&P에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게 8월 5일, 8월 4일, 8월 5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거지. 이제 부채 한도 문제나 예산안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생각지도 않았던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이 부채 한도라는 게 뭐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저 증시의 상승 한도를 말하는 것처럼 이게 좀 갈만하면 윗꼬를 달고 갈만하면 윗꼬를 달고 하는 게, 이게 원래대로라면 3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굉장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에서도 가다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확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뭔가 쭉 가기에는 뭔가 불안한 게 있고 뭔가 좀 확인을 좀 하고 가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채 한도 문제인데, 일단 미국이란 나라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독특한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부채 한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단 국가가 이제 그 적자 재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을 끌어가지고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 건데, 문제 쉽게 말해서 국가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의 빚을 지는 것도 뭐 무제한 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놓고는 점점 무제한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에 그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상한선을 정해서 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여기 화면 띄워놓은 게 이게 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큰 제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를 뺄 수가 없습니다. 부채 한도라는 것도 이게 1차 대전 때 그 시기에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뭐 부채 한도가 상향이 안 되면 뭐 재정 정책이 막히고 뭔가를 누르는 듯한 느낌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일단 전쟁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쓰는데 전쟁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뭐 매주, 원래 미국은 그 뭐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많지만, 국가가 적자 재정을 하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그때 이제 승인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이제 뭐 여성이 뭐 집안을 뭐 하려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생활비 뭐 얼마 정해놓고 생활비를 딱 주고, 그 안에서 이제 뭐를 사고 뭐를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재량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생활비가 예를 들어 300이다. 뭐 그럼 그 300 안에서 알아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채 한도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부채 한도가 없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그때 줄게라고 하면, 오늘 뭐 등심을 사야 되니까 25,000원 주세요. 뭐 또 갈비를 사야 되니까 35,000원 주세요. 뭐 그때 하면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한선은 없는데,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살 때마다 물어보고 하면 이제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시도 아니고 뭐 전쟁 상황이면 돈을 많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뭔가를 큰 걸 준비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상한선을 그어놓고 쉽게 말해서 카드로 준 거죠. 알아서 써. 그러니까 매주 뭐 의회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통과를 하니만이 지지 듣고 싸우지 말고, 딱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뭐 무슨 짓을 하든 뭐 알아서 잘 해봐라. 초반에 다 쓰던 뭐 아끼다가 막판에 몰아 쓰던 그거는 재무부의 이제 재량에 맡기고, 의회에서는 그냥 리미트, 그러니까 카드를 주는데, 법인 카드를 주는데, 뭐 오늘 회식하는데 뭐 200만 원까지만 써, 뭐 100만 원까지만 써, 상한선만 해놓고 메뉴는 알아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출발은 좀 시원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뭔가 국가 재정을 하기 위해서 뭐 그때 의회한테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게, 그래도 그냥 쓰라고 하면 뭐 밑도 끝도 없이 쓸 거니까, 그래서 상한선만 딱 제한해 놓자.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좀 널널하게 했겠죠. 그 1차 대전 때 만들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뭐 부채 상한 뭐 건드려 가지고 뭐 협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아예 쿨하게 어느 정도 줘버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차 대전이 또 있고 나서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2차 대전이 벌어졌죠. 2차 대전 사이즈가 더 컸죠. 그리고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태평양 전쟁이 뭐 45년 뭐 이때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돈을 또 쓰죠. 그래 한국 전쟁을 한 뭐 3년 가까이 끌고 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 너무 많이 쓴 거지. 자, 그렇게 처음 출발은 이제 그때 오히려 재무부에 그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좀 사용을 용이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채 한도를 한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재량권을 줬던 이 부채 한도 상한선이 2차 대전을 거치고 한국 전쟁까지 거치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이 된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 이게 53년쯤 되니까 진짜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더니 뭐 정말 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로 이제 긁어 제끼는 거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53년 되면 실제로 부채 한도를 처음으로 건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53년에 또 이 부채 한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는 민주당도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민주당은 좀 상한선 높이자 그러고 공화당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민주당조차도 그러니까 이 한도를 이렇게 빨리 소진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이제 그 부채 한도를 좀 상한하는 거를 승인하지 않아요. 그게 1년을 끌거든요. 53년부터 이제 끝났다. 53년부터 이제 만땅 찼으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54년까지 그걸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젠하워는 또 공화당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가 참 재밌는 대통령이에요. 아이젠하워도 사실 공화당 대통령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이게 공화당이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4번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2번만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나왔는데 아이젠하워는 3선할 수 있었어. 재선으로 당선됐을 때가 초선 때보다 더 좋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정치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지금 정치에서 뭐 지금 민주당이 뭐 온갖 그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민주당도 또 집권을 할 날이 있겠죠. 그럼 그때 되면 또 부메랑이 된다고. 그러니까 공화당도 사실 그 루즈벨트 같은 사람이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그냥 그대로 뒀으면 아이젠하워가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공화당 최초의 그 3선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뭐 아무튼 그리고 자기들이 뭐 안 된다고 해버렸는데 어떻게? 근데 아무튼 그때도 이제 53년이 돼가지고 이제 부채 한도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늘려주셔야 했더니 민주당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부도 났겠습니까? 부도 났겠어요? 이때 만에 부도가 났으면 지금 더 난리가 났겠죠. 그 53년처럼 부도 난다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이게 정부 디폴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는 그걸로 돈을 땡겼다는 거잖아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뭐 만기 때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뭐 매달 혹은 분기 혹은 연간으로 줘야 될 이자가 있을 텐데 그 이자를 못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디폴트지. 근데 어떻게든 주기만 하면 되잖아. 상한이 안 올라가도 다른 데서 돈 꺼내서 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 53년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돈이 없지 않죠. 금도 많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금 팔아요. 금을 팔아서 이제 그 돈으로 메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54년 좀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금 팔아서 메웁니다. 그래서 디폴트 쉽게 안 나요. 디폴트 날 것 같으면 진짜 죽었다 깨라도 뭐 상환 못 하겠다라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뭐 연준이 갖고 있는 금 이런 것들 좀 팔아서 이제 이자는 줘야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넘겼고 뭐 하다못해 뭐 그때 이제 백금 같은 거 있잖아요. 백금 뭐 코인 같은 거 진짜 코인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말고 그것도 이제 발행해서 뭐 금으로 주기도 하고 53년 뭐 그때는 뭐 충분히 가능했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금값 좋잖아. 금 팔아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53년도에. 그러고 나서 뭐 부채 한도라는 게 거의 90번을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올릴 거 이거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협상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막 물어뜯고 싸우다가 막판에는 한도를 승인하거든요. 올리거든요. 그걸 90번 했어요. 그러면은 야 이를 후잘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부채 한도를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러자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한도가 없으면 그때 만약에 뭐 정부가 또 뭘 해야 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나마 부채 한도는 한 번 늘려놓으면 그 안에서는 뭐 노이즈가 없는데 의회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 그게 없어지고 매번 그때그때 의회한테 표결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예산안이 더 중요해요. 미국도 이제 예산안법이 있고 그래서 디폴트하고 셧다운하고 이 디폴트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예산안 합의를 할 때 부채 한도를 같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세트로 나와서 헷갈리는 거지 두 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없애고 하는 거는 사실 정해진 답을 가지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고 요식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 미국 같이 이렇게 적자 재정을 많이 보는 나라에서는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년대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채 한도가 다시금 이제 한도를 두드리기 시작한 게 뭐 레이건 행정부 이럴 때죠. 레이건 행정부가 뭡니까? 신자유주의니까 이제 감세죠. 그러니까 정부가 걷는 돈을 줄여준 게 감시잖아. 그래서 민간은 경제가 좋아지는데 정부는 걷어들이는 돈이 적어지니까 한마디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 적자 재정을 하려면 이제 채권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부채 한도를 또 가까이 소진해 가는 거죠. 뭐 그때 왔다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나서 진짜 이제 뭐 제대로 된 발행은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때 이제 돈을 이제 시원하게 이제 적자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채 한도가 마치 이제 그 위에서 누르는 듯한 원래는 널널했어야 되는데 이제 누르는 듯한 역할이 좀 됐었다라는 이제 걸 좀 역사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가 뭐 90번의 한도 상한이 있었는데요.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나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또 의미가 있었던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단은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는 보통 어떤 구조일 때 일어나냐면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적어도 한 개 뭐 하원이든 상원이든 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이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을 때 둘이 싸움이 나더라.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복지나 오바마 케어 같은 이제 복지 같은 걸 하려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한도 부채를 높이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공화당은 아시잖아요. 이제 긴축이니까 그걸 반대를 하는데 공화당 대통령이고 민주당이면 뭐 민주당 그냥 올려 뭐 공화당도 뭐 나쁠 거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보통 이제 오바마 때나 이제 그 백악관이 민주당이고 뭐 두 양당이 다 공화거나 하나가 공화면 이제 싸움이 많이 나는데 특이 사항으로 요때 트럼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적어도 부채 한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한번 재밌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2018년, 2019년 그때 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들어가죠. 그 셧다운이 들어가는 건 부채 한도가 협상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도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산안 통과가 안 되는데 월급을 못 주잖아. 그래서 셧다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셧다운은 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채 한도는 그 사실은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보통 그걸 같이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뭐 때문에 싸웠냐면 공화당 대통령 보통 공화당은 긴축 재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특이하게 뭐 사실 뭐 공화당에서도 주류도가 아니기도 했고 그 자기 공약이었던 그 멕시코 그 장벽 있잖아요. 진짜 공약은 멕시코 돈으로 진짜 짓게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멕시코 미쳤다고 그걸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화당이면 예산을 좀 적게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가 아니 늘리면 이제 국방 예산만 늘리는 이런 것만 해왔는데 트럼프 때는 그 장벽 건설 때문에 예산을 확대를 해요. 그랬더니 예산 늘리는 건 좋지만 그런 예산을 늘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낸시 펠로시하고 그때 제대로 싸움 그때 아시죠? 이거 뭐 막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박수치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뭐 한 35일 정도 연방정부가 샷다운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셧다운 된 게 아마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길었던 것 같고 그때는 원체 그 트럼프라는 사람도 특이했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 중에서도 멕시코 장벽은 정말 특이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조에서는 공화당 대통령하고 민주당 의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게 일어난 적도 있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이 그냥 주로 이제 그 민주당 대통령하고 뭐 공화당 의원이 붙었을 때 이런 뭐 대표적인 게 2011년 그리고 2014년에도 셧다운이 있었죠. 그리고 뭐 95년, 96년 그때도 셧다운이 일어났던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이 그 하원이든 상원이든 장악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럼 이제 트럼프하고 그 펠로시 싸움 났을 때 얘기를 조금 더 들으면 18년, 19년 그때도 이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셧다운도 들어갔죠. 35일간. 그리고 이제 예산안도 그 부채 한도 협상도 당연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그 시작을 해가지고 연장을 하다가 한 7월 말 정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민주당이 늘리고 싶은 거 복지 예산이죠. 공화당이 정확히는 트럼프가 늘리고 싶었던 거 국경 장벽 예산이죠. 요것들을 이제 합의를 늘리는 걸로 합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주류 공화당이었던 지금 프리더 코커스나 이렇게 약간 균형 재정이나 긴축 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훅 빠지고 트럼프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통과가 된 적이 있어요. 좀 그때 특이했죠. 그때 그걸로 지금 장벽 실제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1, 2년 전에 2017년, 2018년 그때로 넘어갈 때는 이제 오바마가 이제 넘어갈 시기 때. 그래서 그 사실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 때 중간 선거에서 양당이 다 공화당으로 가죠.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넘어가면서 그때도 뭐 셧다운이 일어나긴 했는데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셧다운, 토요일, 일요일 놀다가 월요일 날 오픈, 뭐 약간 이런 쇼 아닌 쇼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 양당이 다 민주당이었다 보니까 뭐 표결에가 반대가 아니라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필리버스터 뭐 그냥 계속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 통과를 못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이 그때 박근혜가 뭘 통과시키려고 할 때 뭐 필리버스터를 이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오랫동안 또 했느냐 뭐 이런 그런 거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때 그 필리버스터가 또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린 거고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제일 좀 관심이 가는 게 딱 한 12년 전, 11년 전에 12년 전에 있었던 사례겠죠. 2011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실제 이제 뭐 셧다운 정도가 아니라 디폴트, 이제 국가 디폴트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제 신용 감등이 돼서 코스피도 그때 급락을 했던. 뭐 S&P도 많이 빠졌지만 그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2162였나 했던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699까지 30% 깔끔하게 빠졌던 게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했던 2011년 8월 초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하락이었는데요. 일단은 그때 상황을 조금 돌아가 보면 이거 그냥 그때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건 기억이 나실 건데 디테일이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12년 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가이트너 이제 재무장관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그 중간 선거에서 그러니까 2008년에 오바마가 그
취임을 하고 2010년에 중간선거를 치렀는데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에요. 이 세 명이서 이렇게 치고받고를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yes you can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 블루 웨이브였잖아요. 이제 의회까지 다 민주당이 되면서 양적 완화라든가 이렇게 연준도 굉장히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썼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부가 ARRA 뭐 그 아메리카 리커버리 뭐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재정 정책을 뭐 시행을 막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도 일단은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뭐 양적 완화하고 하는 것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았고, 물론 반대가 컸습니다. 뭐 버냉키를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반발이 좀 크고 있었는데 재정 정책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 이제는 이거를 이제 금융위기도 살짝 지나간 것 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안에의 기류였는데, 때마침 중간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파이팅이 컸겠습니까? 오바마를 막겠다는 파이팅이 굉장히 컸던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 한 5월부터 이미 이제 거의 한도가 다 이제 소진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싸우기만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앵꼬 나는 날, 엑스데이트라고 하죠. 진짜 앵꼬 나는 날이 이제 8월 2일로 지목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8월 2일 당일날 합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합의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8월 2일이었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일단은 부채 한도 높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싸우고 셧다운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론이 공화당이 좀 딴지 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공화당이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 한도를 좀 높여놓고, 이거 안 높이면 나라가 망한다고 여론 나빠지니까 일단 높여놓고, 공화당의 주목적은 일단은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방만한 국가 운영을 제어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일단은 뭐 한도는 다 썼으니,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올려주는 대신에 이후에 일단 한도를 높이고 앞으로는 아꼈어. 그래서 근데 안 아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한도 다 소진한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재정정책을 이제 제한하고, 그런데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때 그 뉴스에서 엄청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한 단어 시캐스터, 그게 뭐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그냥 재정정책을 이미 했던 것까지 다 땡겨가지고 다 취소하겠다는 시캐스터를 발동에 합의를 하면서 그 유명한 예산 통제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너무 빡세게 쓰지 말라. 만약에 빡세게 쓰면 시캐스터를 발동해가지고 재정정책들을 다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거든. 이미 통과된 것까지. 그래서 한때 시캐스터 얘기 진짜 많이 저도 강의에서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시던데, 아마 처음 들으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시캐스터가 또 중요한 게, 뭐 사실 그 예산 제한법, 예산 통제법보다 시캐스터가 사실 더 유명하긴 한데, 이거 이후로 미국이 재정정책이 사실상 멈춰요. 더 세게 하면 있는 것도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약간 인플레를 잡기 위해 뭔가 한 게 결국에는 이제 디플레를 낳는 씨앗이 된 거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유럽도 나중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이후에는 유럽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재정 위기가 터지고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는 박스피로 누워버리고 하는 이제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2011년까지 물가가 제법 높았었거든요. 네.
이제 요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은 공화당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또 오바마는 오바마의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통과가 나면 망한다라고 해서 7월 21일부터 정신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극적인 합의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왜 이 난리가 났을까? 실제 그때 디폴트 나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게 원래 메이저가 3개잖아요.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높은 거면 그 높은 걸로 쳐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3개 다 트리플 A였다가 이제 그건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트리플 A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이렇다니까요. 다 이제 이 악재는 다 해결됐어라고 하면 그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8월 2일 날 합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1년 가까이 싸워왔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재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시큐스터를 포함한 이자 제한법이 미국의 성장률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S&P에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게 8월 5일, 8월 4일, 8월 5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거지. 이제 부채 한도 문제나 예산안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생각지도 않았던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이게 신용등급이라는 게 아마 국가 신용등급이 1941년부터 집계가 된 걸로 알아요 저는. 그때부터 미국은 세계가 다 트리플 A였죠. 그랬는데 사실상 집계 이후에 처음이기도 하고 건국 이후로 처음이기도 하게 트리플 A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이 더 컸던 겁니다. 이제 악재가 다 끝났어. 이제 가즈아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탁 때리니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침체가 와도 크게 충격을 안 받아.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영원히 없는가 보다라고 할 때 뒤늦게 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늘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려면 이 타임라인을 좀 알아야 돼요. 떨어지고 뒤늦게 합의한 게 아니고 다 합의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다음 날에 이게 발표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같이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후퇴를 하면 이제 교역량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아서 코스피가 그때 한 달 만에 30%가 빠지고 하는 것도 그럴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에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빠진 건 기억이 나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기억을 하시는데 타임라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런 뒤통수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미리 지금 오늘 피치 같은 데서는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낮췄죠. 그리고 무디스도 그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뒤통수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게 터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떨어진 게 결국 좋은 건 알겠지만 떨어져도 2011년만큼 충격은 없다.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그대로 그냥 되살아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1년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맨날 싸우다가 셧다운되고 디폴트가 되니 많이 하니까 이제 공화당도 힘들고 행정부도 힘들고 민주당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하고 이제 베일러 하고 이제 그대로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2013년에 그때 이제 8월쯤에 이제 10월쯤이 되면 이제 또 앵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고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2011년에 한번 그 난리를 치르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표정 보시면 이게 둘 다 뭔가 양보할 표정이 아닌 거죠. 오바마는 일단은 어떻게든 오바마 케어를 완성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도 있었고
근데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북유럽이냐. 라는 게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표정 보면 이제 평행선인 거죠. 평행선이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제 10월달에 디폴트 이제 맛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이어졌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10월 한 중순쯤에 그 어떻게든 줘야 될 이자는 줘라. 그 한도 방안을 땜빵을 한 거죠. 일단 디폴트는 막자.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땜빵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한도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한도를 안 정하는 걸로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도를 높인다 아니면 그대로 한다 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도를 정하지 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아예 없애면 안 되고 한도 합의를 1년 후에 하자. 1년 후에 하자. 그러면은 이거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상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돈이 앵꼬가 났는데 내년까지 1년 동안은 사실상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도를 한 10% 올려줄 거라고 미리 계산하고 뭐 예를 들어 한 15% 질러놨으면 한도가 10% 올라가는 걸로 협상이 되잖아요. 그럼 5%를 빼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 뭐 디폴트 되고 뭐 특히 공화당이 이제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아니야 정하지 말자. 정하지 말고 나중에 정하면 그 한도에 사후적으로 맞추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1년은 그냥 위기를 넘긴 게 아니고 미룬 거지. 그러니까 다 1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년간은 이제 특별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한도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자는 준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막은 거죠. 그리고 한도는 사실상 물음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도가 이대로라면 디폴트인데 올라가긴 할 거고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으니 뭐 그냥 일단은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못하겠으니까 일단 미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되다가 2015년이 되니까 좀 재밌게 오히려 그 대동단결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걸 깨달았어. 이제 오바마도 이제 마지막이고 2015년이면 이제 오바마 마지막 임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무슨 판단을 하냐면 사실상 이대로 있다가 정권이 혹시나 바뀌면 오바마 케어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질 테니까 하던 거에 반이라도 못을 박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도 이거 보통 1년 예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2년을 그냥 통으로 동시에 편성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예산이 뭐야? 라고 했더니 국방 예산이죠. 공화당은 이제 국방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원하는 거 오바마 케어 같은 복지 예산이에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100만 원이고 내가 원하는 100만 원이면 오케이 50만 원 딱딱 반씩 늘리는 거 어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지. 그럼 1년만 하지 말고 2년을 아예 이렇게 가자가 된 거예요. 그러죠 뭐 매번 뭐 그래서 2년께 동시에 통과될 때 예산안이 2년치가 동시에 통과가 되니까 부채 한도도 그럼 부채 한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안은 올해 한 번 하면 2년 동안 안 할 건데 그럼 그것도 2년 하지 뭐 2년 후에 또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래는 1년 연기로 땜빵을 했다가 그게 2년으로 그 이후로 계속 유예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한도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일단 돈부터 쓰고 보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산안 통과 뭐 셧다운 이런 것들 뭐 블라블라가 있었지만 그때 다 유예하는 식으로 올릴 때 찔끔 올려놓고 또 유예하고 또 찔끔 올려놓고 유예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한도가 없으니까 정말 끝도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한 게 드디어 나오죠. 코로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부채 한도가 사실상 유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그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친듯이 돈을 썼잖아요, 그죠? 트럼프만 뭐 돈 쓴 것도 아니고 바이든만 쓴 것도 아니고 둘 다 똑같이 썼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뭐 의회가 뭐 반대를 한다 이런 뉴스를 못 들어. 그냥
그냥 하기로 했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돈을 막 풀잖아요. 뭐 연방정부 실업급여를 뭐 더블로 주고 막 이렇게 돈이 나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한도가 유예돼 있으니까 일단은 비상 상황이니까 일단 지르고 보자. 그러고 나중에 미리 써놓고 한도로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좀 오버된 것들은 덜어내면 되잖아. 약간 이 마인드였던 거야. 그랬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21년 좀 되니까 야 이거 그때 좀 결정하기 머리 아프다고 자꾸 미루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터지면 또 그때 돈 얼마나 쓸 거야? 또 그러고 나면 이제 인플레가 또 얼마나 심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유예하지 말자. 유예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좀 정하자. 얼마가 됐던 간에 라고 해서 그 재작년 연말에 이제는 유예 없다. 그리고 뭐 또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머리수 많으면 그냥 무조건 필리버스터 제끼는 법까지 만들어요. 또 이제 어떤 한 당이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 또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지랄할까봐 아예 그 원천 봉쇄하고 그냥 머리수 카운트로 끝내는 걸로 하고 또 아무리 물어뜯고 싸워도 유예는 하지 말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예를 계속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유예를 끝을 내고 다시 상한선을 만들기에는 지금은 사실상 최악인 거지. 왜? 지금 뭐 바이든은 질러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고 더 지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뭐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샌더스처럼 뭐 그냥 뭐 메디케어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이제 또 이 나이에 재선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또 파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화당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정권도 놓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돈은 미친 듯이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최악의 시기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은 살살 이제 어차피 90번 상환을 했고 이번에 90번 상향을 했고 이번에도 91번째 상향을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너무 답 없이 싸우다 보면 진짜 이제 처음에 장난으로 막 싸우다가 한 밀었는데 뒤로 넘어가지고 뭐 머리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왜?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정치적인 대립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나스닥이나 뭐 다 괜찮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확실하게 중력을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도 안 돼. 시장이 멀쩡하면 괜찮은 줄 알고 또 이게 더 싸울까봐 슬슬 이제 좀 빠질 때도 됐죠. 그렇게 빼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만 하고요. 지금 이제 상황을 봅시다.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매커시 하원 공화당 하원 의장이 지금 이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벌려나가지고 민주당은 심지어 코로나 때 일회성으로 한 걸 연구화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 늘려놓은 것 중에 앞으로 10년 한꺼번에 줄이면 좀 힘드니까 10년에 걸쳐가지고 좀 이게 정부 지출을 좀 줄여나가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IRA 조항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세액 공제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주니까 요거 좀 빼자. 요거 좀 빼고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것들 뭐 이자도 아니고 원금을 그렇게 빼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거는 뭐 이걸 양보할 생각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민주당은 뭐 부채 한도는 당연히 높여야 되고 예산안 감축도 그러니까 공화당이 IRA나 이런 데서 예산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채 한도하고는 별개로 얘기를 하자. 왜 자꾸 묶으려고 하냐.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상황은 민주당이 좀 느긋하죠. 민주당은 이제 하나로 뭉쳐 있는 데다가 물론 하원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지만 9석 차입니다. 장악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고 해가지고 강경파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퍼블리컨이 있을 텐데
여기가 서로가 지금 분열돼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프리드 코커스를 아예 차라리 디폴트를 내버려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지. 요때 나라가 작살이 나야 자기가 이제 대선 나오기도 좋고 나왔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그냥 조져 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히 프리드 코커스가 몇 명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명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 처럼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일단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뭐 45명 정도는 된다는 게 이제 그 정계의 분석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카시 같은 경우는 그 하원 의장 되는데 선거를 15번 했습니다. 참 진짜 그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원 의장이 됐는데 그때 프리드 코커스한테 이제 약속을 재정 축소를 하겠다 약속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의 표정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 좀 이제 오히려 공화당이 좀 셈법이 좀 복잡한 상황이고 또 오는 새벽에 또 일론 머스크가 드센티스랑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뭐 스페이스라고 하죠 떠드는 걸 하면서 이제 대권 출마할 걸 알고 있었지만 공식 선언을 합니다. 원래 이제 약간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 쪽이었죠. 근데 트럼프 쪽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창업가들은 뭐 일단 민주당은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 조금 가까운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다가 뭐 팍스뉴스 저리 가라의 우파 뉴스를 뭐 트위터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없잖아 있던데 어쨌든 오히려 지금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별 얘기가 있을 게 없는 게 뭐 어쨌든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이제 다음이 드센티스냐 트럼프냐 라는 이제 이런 정치적 당내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안에서는 프리드 코커스와 일본 레퍼블리칸의 이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분열을 안 해도 우리보다 겨우 9석이 많기 때문에 잘만 좀 두드리면 특정 계층을 좀 한테 약간의 양보를 하면 오히려 반발표를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급하게 양보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빠져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민주당을 압박해. 왜? 정확히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지. 주가 떨어져가지고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원래 이견이 컸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컸던 적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릿수를 세어보면 이게 오히려 공화당에서 이탈이 나올 수는 나왔지 민주당에서는 이탈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별로 노이즈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뭔가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정부와 여당을 뭔가 딴지 놓는 듯한 공화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거가 걱정되는 그 비프리덤 코커스 쪽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눈빛 교환이 일어나면 통과될 가능성도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열심히 사인 보내고 있어요. 10년 전에 기억나지? 그래서 미리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근데 사실 십몇 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정치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고 봅니다. 그때는 ARA라는 재정 정책이 거의 뒤로 당기는 상황까지 간 거고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합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그 정도까지 합의를 해줄 상황은 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좀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해도 그때처럼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할 만한 그런 후퇴를 할 가능성은 현재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의 걱정이 되는 건 싸우다 보면 우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게 뭐 2011년 때처럼 파국으로 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고 실제로 디폴트 이야기 나오는 것도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지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그 기관들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막히는 게 아닙니다. 저간되면 금팔면 되죠 뭐.
이게 금을 팔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씨발 공화당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여론이 공화당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그 정치는 약간 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뭐 디폴트 가능성은 뭐 솔직히 좀 오바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예전 2011년 이럴 때보다 좀 많이 높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높냐? 디폴트 위험이 높아서냐? 그러니까 저는 디폴트 위험보다는 그냥 지금 부채 한도를 계속 유예하다가 어떻게 보면 합의하기 최악의 시기에 다시 합의에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과 걱정이 CDS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혹시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그 얘기를 이제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좀 엑스데이트, 즉 이제 쉽게 말해서 재무부의 곳간이 비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재무부 입장에선 빨리 되는 게 좋을 테니까 6월 초, 뭐 심지어 6월 1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던데,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의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 7월, 뭐 길게는 9월 정도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이거 재무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만큼 이제 고가이 또 늘어나니까 엑스데이트가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 소득세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안 걷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막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양도세만 해도 크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양도세 같은 게 생각보다 좀 적게 거치고, 그리고 4월달에 거친 게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예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스데이트가 이제 예상보다 좀 빨리 당겨질 수 있는 변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부는 그걸 감안해서 한 6월 초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한 7월, 뭐 가장 좀 라이브하게 보면 9월 정도까지가 있을 건데, 근데 어찌됐든 집중 합의를 보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뭐 어떤 얘기라도 좀 나오면 좋겠죠. 나오면 좋겠죠. 자, 일단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또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질문 있으시면 잠깐 주셔도 됩니다.